계속 13번 집합투자기구네요. 이제 그 학습을 하시면서 요 이제 금융상품 파트예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금융상품에서의 집합투자기구예요. 과연 집합투자기구는 뭐냐 이건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합투자기구는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펀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펀드가 집합투자기구야. 오케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야. 요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펀드처럼 집합투자기구, 즉 신탁과 관련되어진 돈을 맡기고 돈을 운용해서 아까 제가 신탁은 설명드렸어요.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모아진 집합투자된 돈을 맡겨갖고 운영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투자 회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요. 실적을 배당해서 그러니까 돈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A라는 회사가 집합투자한 돈을 입금받으면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해서요. 여기서 나온 수익을 수익자들에게 배당을 하겠다. 수익자가 아니라 주주들. 배당을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는 거고 신탁사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통해서 누구? 수익자에게 배당을 하는 게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인데요. 펀드를 뭐 훨씬 더 많은 7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하지만 7가지의 분류 다 할 필요 없고 2가지 분류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자 총회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신탁이라는 뜻이고요. 주주총회가 존재한다. 뭐다? 투자회사라는 뜻이에요. 둘 다 개념은 똑같아요. 돈을 모여서 넣어주면 그 돈 운영해갖고 수익금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돈을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들어가면 신탁인 거고요. 돈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즉 재산 운영에만 목적을 맞추면 신탁이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직원도 뽑고, 그렇죠? 이사회도 만들고, 거기에 돈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로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나온 이익금을 실제로 주식 갖고 있어서 회사가 운영한 돈을 배당하는 것처럼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투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큰 틀에서 구분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됐죠? 자, 교재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 투자 신탁, 양가로 1번에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형태 7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투자 신탁 회사라고 나와 있죠. 이 회사가 투자 회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조합이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PEF라는 게 나오는데 뒤에 2가지는 날려버리고 신탁이냐 회사냐 2가지로만 구분하자 이거예요. 됐어요? 하단에 있는 건 누구에 대한 거? 신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탁. 그러니까 누가 있다? 박스 제목 봐보세요. 수익자 총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익자라는 건 주주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수익자 총회라는 게 있고 보시면 그 중간에 결의사항이나 소집 원칙이나 성립 요건이나 결의 요건 뭐 반대 매수 청구나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교체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요 주주총회나 수익자 총회나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5%를 인정하고요. 이제 5% 이상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 운영할 수 있고요. 요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요. 수익자총회나 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항들이냐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뭘 해야 된다? 수익자총회나 주총을 거쳐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더 받고 싶대요. 운용사가. 그럼 수익자총회 거쳐야 돼요. 그거 안 거쳐주면 야 운용사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수수료를 줄여드릴게요. 수익자총회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손실이란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지 이런 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됐죠? 그래서 하단에 있는 내용들 한 번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그 13번 문제 1번. 자본시장법은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 명회사의 형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한 명회사는 안 되고요. 합자회사만 가능해요. 합자회사라는 거는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진 게 합자회사예요. 그런데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지는 한 명회사 형태는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2번 수익증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액면, 기명식이 아니라 무액면이에요.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게 수익증권의 특징. 3번 수익자 총의 소집은 집합투자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5%를 있다고요. 5%를. 그러니까는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4번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것은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라 임의 해지 사유예요. 법정 해지 사유는요. 어떤 거냐면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이러면 거의가 다 법정 해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큰 카테고리에서 반드시 이해해 두세요. 신탁의 기준이냐 회사의 기준이냐 이 둘은 따지고 보면 둘 다 펀드예요.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을 신탁 형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회사 형식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다. 이 둘은 이 수익자라고 바라보냐 주주라고 바라보냐 용어의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 요거 갖고 계속 혼동 오거나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됐나요?